네 아들을 네 손으로 죽였어. 앞으로 내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아라. 지하 쪽방에 감금된 서연의 귓가에 시어머니의 잔혹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독을 탄 키위 주스를 마신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죽어간다는 거짓말에 속아 서연은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며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그날 한 여사가 건넨 CCTV 영상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살아있었고 모든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꾸민 잔인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서연의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곧 당신에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하실에서 올라온 듯한 곰팡이 냄새가 서연이 머무는 방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진호가 켠 게임기의 요란한 총소리가 서연의 귓가를 찢어놓는 듯 들렸습니다. 진호의 거친 욕설이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서연은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잡았습니다. 서연은 베개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소리 좀 줄여줘.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거의 다 됐어. 서연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플라스틱 통을 꺼냈습니다.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제초제 통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믹서기에 싱싱한 키위 몇 개를 던져 넣은 서연은 그 위에 하얀 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서연은 믹서기의 뚜껑을 꽉 닫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믹서기가 요란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믹서기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가루 약통을 싱크대 아래 휴지통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연두색 주스가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쟁반을 들고 영숙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똑똑똑. 어머니, 키위 주스 갖고 왔어요. 들어와. 서연이 방으로 들어서자 영숙은 서연을 본체만 채하며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귀에 대고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며느리 친정 쪽은요.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라 어디 가서 입에 올리기도 창피해요. 서연은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고인 채 영숙의 탁자 위에 주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은 턱짓으로 방을 나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와 함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부엌 입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5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빈 주스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서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짜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주스 다 드셨어요? 영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의자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주스 방금 유치원에서 온 지훈이가 마셨어. 뭐라고요? 내 금쪽 같은 손주에게 얼음까지 띄워서 시원하게 먹였지. 영숙이 잔인하게 눈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영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는 끔찍한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영숙은 쓰러진 서연을 내려다보며 휴지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받고 지금 당장 지훈이를 그 별장으로 보내고 며느리 통신기기는 다 가져와. 영숙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주방 휴지통에 버려진 약통을 힐끗 보았지만 치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119가 아닌 자신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진호가 회사에서 영숙의 전화를 받고 급히 조퇴하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진호는 집으로 오는 동안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을 지우기 위해 여러 번 클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호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영숙은 진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서연의 귓가에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은 내 손에 죽었다. 앞으로 내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아라. 영숙이 고용한 경호원들이 도착하여 서연의 스마트폰과 소지품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지하 쪽방으로 옮겨 경호원들은 의식을 잃은 서연을 들쳐안고 계단을 내려가 지하 쪽방으로 옮겼습니다. 서연의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쪽방 문에 정신 불안정으로 인한 격리 치료 중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붙여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서연은 캄캄한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영숙의 말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지훈아. 서연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영숙의 거짓말을 믿은 채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영숙의 노예처럼 복종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지하 다용도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는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먹어. 영숙이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물 한 컵과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종이 한 장을 서연 앞에 던졌습니다. 영숙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란다. 아직 산소 호흡기를 못 댔더구나. 서연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숙이 서연의 눈빛을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독성 물질 때문에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구나. 다 네가 지은 죄의 대가야. 안 돼. 이럴 수가. 서연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네가 한 짓이야. 네가 죽인 거라고. 영숙이 차갑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밤 새로운 병원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간호 기록지에는 지훈의 상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짐, 의식 불명 지속. 영숙이 기록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다 네가 한 짓이야. 네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서연은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진호는 씻지도 않은 채 쪽방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쳤어. 넌 살인자야. 진호는 서연의 지갑을 억지로 뺏고 신용카드와 고급 해물을 챙겨 나갔습니다. 진호가 서연의 통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지훈이 병원비 때문에 다 가져가야겠어. 알았어. 도장도 찍어뒀으니까 걱정 마.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가 문을 쾅 닫고 올라갔습니다. 영숙은 매일 지역 부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이네요. 아,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잠시 요양을 보냈어요.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정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영숙이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영숙이 서연을 불러냈습니다. 화장실 청소해. 거실 바닥도 닦고.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못 먹어서 힘이 없었습니다. 빨리 안 해? 지훈이 상태 더 나빠지길 원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급히 청소도구를 가지러 갔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부패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서연의 손을 강제로 붙들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예요.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도 함께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어쩌고? 치료비는 누가 대?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정신병자 엄마가 키우는 게 애한테 좋겠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진호는 서연에게서 뺏은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생명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진호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완벽하게 해야 해. 영숙이 찬물을 마시며 답했습니다. 영숙은 지훈의 옛 장난감들을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로봇, 지훈이가 제일 좋아했잖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준 독 때문에 이의 미래가 다 사라졌어. 서연은 밤마다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문틈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서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영숙의 발 아래 엎드려 울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앙상하게 마른 채 눈빛이 풀려 괴물처럼 변해버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숨겨두었던 깨진 거울 조각을 꺼내 들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영숙과 서연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설 탐정을 몰래 고용했습니다. 보험금 타는 방법 좀 알아봐줘. 서연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에 설치된 마이크가 모든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연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려고? 지훈이 죽으면 어쩌려고? 영숙이 지하로 내려와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고급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안 먹으면 지훈이 건강에 해가 가. 서연은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서연은 욕실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거울이 깨졌습니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목에 갖다 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올까요? 노크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입주 도우미 한 여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거울 파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한 여사가 서연에게 달려와 거울 파편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죽은 듯이 살아야지 진짜 죽으려 하면 안 돼. 한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여사님, 왜 여기에? 서연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한 여사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진짜 봐봐. 화면에는 집 안 곳곳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영숙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차에 태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멀쩡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건 그날이야. 지훈이 아무렇지도 않게 차에 타는 거 보여? 한 여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영숙이 진호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서연이 일은 계획대로 진행해. 영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괜찮다고? 정말 아무 일 없어? 진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멀쩡해. 내가 왜 손자를 해쳐? 서연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보다 분노가 먼저 솟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여사님, 왜 이걸 보여주세요? 왜 지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한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 씨한테 비자금 문제로 약점 잡혔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는데. 한 여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가씨가 자살하려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서연이 스마트폰을 꽉 잡았습니다. 화면 속 지훈의 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 영상이 있으면 증거야. 완벽한 증거라고. 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에 영숙 씨랑 진호 씨가 자선 파티 간대. 그때 나가. 한 여사가 CCTV 모니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스템 잠깐 고장 낼 수 있어. 15분 정도. 서연은 한 여사가 미리 준비해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였습니다. 신분증이랑 이 메모리 카드 잃어버리면 안 돼. 한 여사가 작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모든 영상이 다 들어있어. 그날 밤 10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과 진호가 외출한 것 같았습니다. 한 여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지하방을 나와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담장이 높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흙과 진흙으로 온몸이 더러워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어디 가세요?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시내. 시내로 가주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숙이 지하방을 확인했습니다. 빈 방을 보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로 갔어? 영숙이 경호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장 찾아. 친정부터 뒤져봐. 서연은 서울 서초동 변두리를 걸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소 주변에서 수상한 남자가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보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민이 서연의 초췌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여사가 복사해준 영숙의 비자금 장부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강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낼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은 초췌한 행색의 서연을 사무실에서 내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탁자 위에 놓은 USB와 장부를 보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죠? 강민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영숙이라는 사람 아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펜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망하게 한 그 박영숙 말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시어머니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들이 이 USB에 다 들어있어요. 강민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들이 하나씩 재생됐습니다. 영숙이 서연을 지하방에 가두는 장면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미친. 강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훈이도 살아있어요. 영숙이 거짓말한 거였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강민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영숙의 재단 비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강민이 일어나서 사무실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이혼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싶어요? 강민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싶어요. 다신 남한테 못할 짓을 하게. 서연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좋아요. 공격적인 복수를 해봅시다. 강민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신분부터 숨겨야 해요. 가명으로 활동하세요. 강민이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 지인이 운영하는 쉼터예요. 거기서 지내세요. 서연은 강민이 준 특수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암호화돼 있어서 추적 안 돼요. 며칠 뒤 서연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안경을 쓰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영숙 재단 사무실에 청소부로 들어가세요. 강민이 지원서를 건넸습니다. 이름은 김미영으로 해놨어요. 서연은 다음 날부터 영숙의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영숙의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팔순 잔치 초청 명단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즐비했습니다. 서연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에게 바로 전송했습니다. 서랍 안에서 탈세 관련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강민은 받은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영숙의 장학재단이 세무비리에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공익 제보자를 찾아야겠어요. 강민이 연락처를 뒤져봤습니다. 한편 진호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매일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 어디 갔는지 찾아야 해. 진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과거에 일했던 카페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강민의 조언에 따라 영숙의 단골 마사지 숍에 갔습니다. 직원 한 명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영숙 씨가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며칠 뒤 직원이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영숙이 누군가와 나눈 은밀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팔순 잔치 이틀 전 강민이 특수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연회장 프로젝터를 해킹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강민이 작은 기계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치해요? 제가 연회장 직원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서연이 잠복 중에 진호와 마주칠 뻔했습니다. 진호가 재단 건물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히 진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강민은 지훈이 잔치 당일 귀국한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특별구조팀도 준비해놨습니다. 잔치 전날 밤
서연은 낡은 일기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어. 서연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이 정장과 대본을 건넸습니다. 내일은 당신의 무대예요. 진실의 여왕이 되는 거죠. 강민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강민과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몰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복수의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의 팔순 잔치를 축하하러 온 유명 인사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사회 명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금실로 수놓인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자선 사업에 힘써온 보람을 느낍니다. 영숙이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아쉽게도 며느리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간병 때문에 영숙의 눈가에 거짓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붉은 글씨가 전멸했습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대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숙이 지하 쪽방의 서연을 모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손으로 죽었어. 영상 속 영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뭐야? 며느리를 가뒀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어서 진호가 서연의 보험금을 노리고 도박하는 녹취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해야 해. 조급해하지 마. 영숙과 진호의 대화가 생생하게 재생됐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숙이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킹된 시스템은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때 정문이 열렸습니다.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연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며느리 아냐? 하객들이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숙을 밀쳐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상이 진실입니다. 영숙이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하지만 강민이 고용한 경호팀이 영숙을 막아섰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저를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저를 조종했어요. 구석에 숨어있던 진호가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닥쳐. 너 때문에 우리가. 경호원들이 진호를 제압했습니다. 진호가 바닥에 엎어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남편은 제 보험금을 노리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서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동 학대와 감금, 그리고 보험 사기까지. 그때 수사관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찰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숙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숙이 분을 참지 못하고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영숙의 팔을 뿌리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책감으로 짓밟히는 기분이 어떠세요? 서연이 영숙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의 구조팀과 함께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유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서연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고통 끝에 되찾은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과 체포되는 진호를 향해 집중됐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영숙의 절규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모든 증오와 고통을 뒤로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다향기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지훈은 마을 초등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 카페로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지훈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정말 잘했구나. 서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서연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도 꾸준히 했습니다. 강민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서연 씨, 행복해 보여요. 강민이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카페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조용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초췌하고 광기 어린 모습의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 같았습니다. 진호, 왜 여기에?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반가워, 내 사랑스런 아내. 진호가 비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가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는 비닐봉투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액체가 들어있는 투명한 병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진호가 병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키위 주스에 탄 독약이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 내가 쓴 건 가루였다고. 증거가 있으면 상관없어. 진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양육권 포기해. 그리고 위자료도 내놔. 진호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겼습니다. 안 그러면 이 병을 경찰에 제출할 거야. 거짓 증거잖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믿어줄까? 이미 독을 탄 전과가 있는데. 진호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도 이미 접수했어. 며칠 뒤부터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과거를 왜곡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독을 탄 살인마가 아이를 키운다. 정신병자 엄마의 진실. 카페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부모들이 서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독 탔대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있어도 되나? 어느 날 아침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들이 카페로 왔습니다.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이서연 씨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동학대 의혹으로 지훈이를 긴급 격리해야 합니다. 안 돼요. 지훈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서연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막지 마세요. 경찰이 서연을 제지했습니다. 지훈이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지훈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때? 기분이 좋아? 진호가 비웃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복수야. 너는 평생 아들을 잃은 죄인이 되라. 진호가 소리치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텅 빈 카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진정하세요. 가짜 증거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다시 싸워야 해요. 이번엔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진호가 독약을 샀을 만한 곳들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진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던 영숙이 기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서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격의 실마리를 찾을 것입니다. 강민은 진호가 제출한 액체형 약병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습니다. 확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여기 봐요. 제조 로트 번호가 보여요. 강민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의자를 당겨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번호예요. 강민이 제조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로트 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강민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이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약병은 사건 발생 1년 후에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진짜 가짜 증거였구나. 명백한 조작이죠.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진호가 쓰던 거예요. 버려진 걸 가져왔어요. 데이터 복구해 볼게요. 강민이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복구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진호가 영숙과 나눈 녹취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줘. 서연이 일은 계획대로 해. 영숙과 진호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또 다른 파일에는 진호가 액체형 제초제를 산 영수증과 약국 CCTV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강민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영숙이 병보석으로 풀려나려고 담당 의사와 결탁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강민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진호가 퍼뜨린 여론 때문에 서연에게 불리한 분위기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독을 탄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진호 측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강민이 일어나 스크린을 켰습니다. 진호가 제시한 약병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약병의 제조일자를 보십시오. 강민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사건은 2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 약병은 1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것은 가루 형태였습니다.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범죄를 이용해 재산을 갈취하려 했어요. 강민이 진호의 휴대폰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큰 거 터뜨릴 거야. 진호가 돈 때문에 증거를 조작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거야. 나는 몰라. 진호가 영숙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숙이 분노에 일어났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영숙이 지팡이를 진호에게 던졌습니다.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사는 진호의 양육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증거 조작 및 무고 혐의로 추가 수사를 명령합니다. 영숙의 병보석도 취소되었습니다. 재수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진호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서연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서연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심리적 학대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아들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강민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지훈이를 데려올 수 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재산은 서연에 대한 위자료와 국가추징금으로 환수되었습니다. 진호도 무고죄와 증거인멸죄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도박빚 때문에 다른 죄수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서연은 지훈을 보호시설에서 데려왔습니다.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안 떠나죠? 지훈이 서연의 옷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절대 안 떠나. 엄마가 지켜줄게. 서연이 아들의 머리에 입맞춤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오자 마을 주민들이 환영회를 열어줬습니다. 현수막에는 서연 씨의 무죄를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의심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서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연은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영숙을 만났습니다. 영숙은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왔어? 비웃으러? 영숙이 도끼 어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너 같은 년이 잘 살면 안 돼.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옥에서나 다시 봐요. 서연이 일어나 면회를 끝냈습니다. 영숙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강민과 함께 아동보호기관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이 강민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민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저와 정식으로 교제하실래요? 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서연은 카페 뒤뜰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담긴 일기장들을 태웠습니다. 영숙과 진호 관련 서류들도 모두 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축구부 들어갈래요. 지훈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든 하고 싶은 거 해. 서연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카페에서 서연은 싱싱한 키위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손님에게 건네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교도소 독방에서 영숙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만이 남은 채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주말마다 서연과 강민, 지훈 세 사람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모래성을 쌓고 사진을 찍으며 평범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아빠처럼 생각해도 돼요? 지훈이 강민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그러고 싶어. 강민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만족감에 젖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녁놀이 물드는 해변에서 세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고귀한 복수는 바로 당신의 행복입니다. 서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가 서연의 눈빛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용서와 체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석양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걸맞은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영숙과 진호의 비참한 최후는 타인의 고통 위에서 쌓은 오만함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모두 정리한 서연은 마침내 지훈과 강민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죄책감과 슬픔을 상징했던 독이 든 주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연의 카페는 달콤하고 싱그러운 키위 주스 향으로만 가득합니다. 서연은 가장 잔혹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낸 행복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서 세 사람이 함께 걷는 뒷모습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평화와 미소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